네, CMA 학원입니다. 이번 순서는 정시와 수시에 어떠한 기준, 어떠한 요령으로 대학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표들은 거의 뭐 의미가 없죠. 내신 같은 경우에도 반영비는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소위 내신 실질 반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자체가 학교에서 이제 성적표에 나오거나 생기부에 나오는 학생부 교과 내신 등급으로 인해서 정시 당락이 많이 좌우된다라기보단 수능 성적, 특히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뭐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훨씬 더 비중이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6월과 9월 수능평가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지원을 고민하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경우에 컨설팅을 꼭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물론 이제 수시 위주의 지도를 통해서 대학으로 보내고 있지만 수시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저도 이제 상담으로 오면 컨설팅을 해서 오히려 정시 지원을 이제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뭐 나중에 궁금해서 여쭤보시면 되겠지만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려. 누구와 학교 선생님이나 뭐 진학사나 UA나 다양한 입시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자료의 어떤 정확도라고 했을 때 큰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단 이제 작년보다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해서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어느 정도로 상승 혹은 하강하느냐의 문제만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엑셀 데이터로 만들어진 것들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 뭐 담임 선생님 한 분과 상담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본인도 인터넷 혹은 학부모님도 인터넷으로 대학교 입결, 정시 입결, 뭐 엑셀 자료나 혹은 뭐 이제 각종 큰 대형 학원들에서 나오는 입결 표들이 있잖아요. 손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이제 모의 지원 사이트나 인터넷 이제 UA 그다음에 진학사 이러한 입시 전문 사이트에서 일정 비용 내시면 다 뭐 싸는 가격으로 당락의 가능성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어느 학원에서 60만 원 줬더니 대학교 정시를 되게 잘 찍어주더라. 큰 차이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안해서 뭐 상담을 하시려고 한다면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특별한 어떤 진로 목표가 있거나 혹은 확고부동한 지원 학과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취업 잘 되고 이만저만해서 이곳과 거의 비슷한 뭐 혹은 취업률이 좋아서 내가 나중에 먹고 살기 좋은 혹은 내 적성이 대충 이건데 정확하게 무슨 과인지 모르겠다. 뭐 이러한 불투명한 경우에는 컨설팅도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점수대와 합격 라인을 점검하시는 거라면 그건 인터넷 자료나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웹사이트의 어떤 뭐 추천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시 지원 같은 경우에 총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각각 한 번씩 총 세 번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상향도 하나 넣고 적정도 하나 넣고 하향도 하나 넣고 그럼 이제 안정적으로 재수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준비할 수 있겠지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이미 다 표점화돼 있기 때문에 상향을 쓴다는 건 정말 운이 좋은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이상은 예비번호가 정말 재수 좋게 운 좋게 돌거나 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운이 좋게 합격하는 경우 아닌 이상은 상향이란 개념보다는 적정선이 어디고 안정권이 어디냐를 찾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수능 성적이 낮을 때는 그래서 저도 적정 하향선만 지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럼 낮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한 3등급 수능 전체로 했을 때 4등급이나 5등급 때 혹은 3등급에서도 요 정도 되면 상향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좀 힘들어요. 어차피 표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조차도 상향이라는 걸 무조건 쓰기를 겁나거든요. 상향이라 하더라도 또 100분이나 표준 점수에서 약 내가 계산했을 때 5점이나 10점 정도 안에서 경쟁률이 낮을 때 왠지 운이 좋아서 예비번호가 잘하면 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난 재수를 감안하지 않아 라고 할 때에는 내 점수와 유사하거나 혹은 내 점수에서
뭐 5포인트나 10포인트 정도 낮은 학교에 한 군데 하향으로 지원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재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도 정식 컨설팅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입시 처리되면 1월 달이나 12월 달에 미리 이제 성적표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여쭤보시는 경우는 뭐냐면 그냥 취업 잘 되는 학과 뭐 어디 갈 거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생도 물론 뭐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학생들도 동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동의는 하지만 문제는 대학교에 가서 내가 그 공부를 혹은 그 학과의 수업을 학점을 잘 따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일 수도 있고, 흥미가 아예 없어서 내 적성하고 너무 안 맞질 않아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나 정 안 되겠다, 반수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닐 한 학기 중 한 학기도 못 다니고 자퇴하고 나 차라리 그냥 정시 준비 다시 하겠다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커트만으로 대학을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커트 맞는데 아무 데나 대학교 네임 좋은 데 찾았어야지. 그런데 저는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가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영어 영문과가 커트가 돼서 썼어요. 막상 다녀요. 근데 그쪽에 비전도 딱히 없어요. 그럼 대학 4년을 지옥 속에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취업률이나 소위 말하는 아웃풋,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내가 사회에서의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인기 학과를 최대한 선택하려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적성이 더 먼저 우선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학생 스스로도 또 학부모님도 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무슨 수업을 배우고 무슨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취업해서 어떤 일을 하지 정도까지는 알아보신 다음, 그리고 학생도 대략 그런 내용들이 내가 소화 가능하고 혹은 내가 뭐 공부를 해도 크게 뭐 힘들 것 같지 않고 적응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신 다음에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대학 네임을 따가지고 아 나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서울권 중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되니까 나 동국대든 뭐 건국대든 뭐 높은 학교 이름 괜찮은 유명한 학교에 나는 좀 낮은 학과라도 들어갈래,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에서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무슨 수업을 듣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까지 사고하시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후회하시는 경우를 좀 종종 보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가. 그래서 취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 우선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대학 네임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적성이 맞는지. 자, 그래서 아까 컨설팅이 불필요하다고 했죠, 정시는. 이게 이제 제가 그렇다고 진학사에 뭐 직원이라던가 진학서를 띄워주기 위한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이기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진학사를 검색을 하셔서 진학사 이제 모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플라이하고는 다릅니다. 어플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학사 어플라이, UA 어플라이는 내가 대학을 지원하고 뭐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이트입니다. 그거는 이제 입시 지원하고 원서 쓰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플라이라는 건 두 개 있죠. 진학사하고 요 어플라이 정부 인증된 건. 요 진학사 사이트는 그냥 진학사 홈페이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진학사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수시 합격 예측, 정시 합격 예측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컨설팅도 제가 볼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컨설팅 업체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존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정시는 그렇게 많이 컨설팅을 하고 있진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문의를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혹은 스스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시에는 내가 최저 등급 맞출 수 있는지 먼저 평가해라. 뭐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6월, 9월 모평에 나온 점수 플러스 마이너스 0.5등급 올라가거나 떨어진다라고 대략 예상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최저를 맞추지 못했으면 웬만하면 나 잘하면 2합 5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잘하면 2합 6 혹은 잘하면 3합 뭐 6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추론, 희망적인 어떤 사고보다는 정확하게 성적에 기반한 그런 선택을 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그 다음 최저는 열심히 하면 맞춘다, 희망적인 거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어쩔 수 없이 입시 컨설팅 의존도가 높아요. 왜? 어느 정도 스펙이 동대, 건대, 홍대, 숙대 라인이라고 하는 뭐 서울의 중 하위권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중위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중경외시나 뭐 동관혼숙이나 이런 대학의 좋은 라인들 어느 정도 돼야 비교과 스펙이니까 어떻게 지원해야 되지? 이 정도 스펙이면 내가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수한 스펙인지 낮은 스펙인지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인터넷에서 다양한 뭐 합격한 사람들의 사례나 뭐 자기소개서나 혹은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또 비교과 활동 스펙이나 이런 자료들을 얻어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양도 방대하고 찾기도 힘들어서 섣불리 결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입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아닌 이상은 이 아이가 그 전년도 대학 간 선배 교과 데이터를 보니까 뭐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5등급이 합격을 했는데 얘는 2.1등급이야. 그러니까 너 동국대 무조건 붙어. 같은 과라도 이 말을 못 하거든요. 비교과 수준은 천차만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컨설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근데 나와 혹은 나 자신과 혹은 내 자녀와 딱 맞는 케이스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컨설팅을 받고자 한다면 그건 저도 뭐 이걸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비교과 스펙도 딱히 많이 없고 그냥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커트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큰 컨설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의 데이터도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자, 학종 지원 시 3학년 때 비교과를 꼭 챙겨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학부모님들 맞습니다.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네, 맞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3학년 때 내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3학년 때 동아리 활동 안 하는 거 아니고, 3학년 때 세부 특기사항이 기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반대로 제가 또 여쭤보면, 뭐 3학년 때 비교과 기록이 전혀 없거나 혹은 안 좋은 말이 써 있어도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거에 무리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3학년 때 비교과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내신 대비와 함께 비교과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만들어 나갈지를 좀 미리미리 일정 정도의 계획이나 로드맵을 세워두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런 거 계획을 세우는 시기는 2학년 겨울방학에 3학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거. 1학년 겨울방학에 2학년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 요렇게 원칙으로 해서 비교과 성적을 대입하셔라. 이 경우는 뭐냐면 재수하기 싫어요. 올해는 웬만하면 대학은 그래도 아무리 낮아도 하나는 합격해 놓고 뭐 상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불안해요. 재수는 싫어요.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조합은 물론 달라질 수 있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재수해도 상관없으니까 재수를 한이 있더라도 좋은 대학으로 내가 입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상향 4개에 적정 2개만 쓰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니야 난 너무 불안하니까 하향을 한 3개 쓰고 적정은 딱 하나만 쓰고 상향을 2개 쓸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조합이야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뭐 반드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지도할 때 2개, 2개, 2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써라. 그랬을 때 서류의 일반 통과율을 한 50% 정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비교과 상황은 모르니까 어떻게 대입해야 될지 말씀드린 것좀 담임쌤한테 좀 조언을 구하신다든가 학교의 진학 지도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신다든가, 그게 아니면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 정보를 좀 수렴해가지고 요 정도 스펙이면 좀 비교했을 때 괜찮은지 정한되면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성적 커트라인.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커트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특히 중하위권 대학, 뭐 지방권 대학, 지방권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 자체가 실제로 합격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으로 올수록, 수도권에 좋은 학교로 올수록, 혹은 서울권으로 좋은 학교로 몰릴수록 내신 등급이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반드시 몇 점 몇 등급이고 1.8등급이고 2.1등급이니까 무조건 붙을 거야, 서류가 넘어갈 거야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 비교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또 사이트가, 그러면 어쨌든 비교해보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대입포탈 정보 서비스 사이트죠. 특히 대학 어디가 하고 검색하시면 대입 정보 포탈이라고 뜨실 겁니다. 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맨 위에 이제 목록의 진로, 대학 학과 전형이나 성적 분석이나, 성적 분석도 대체로 해줍니다. 한번 사이트 가입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실제 학교 데이터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학 측이 제공한 자료와 비교해서 했을 때. 그다음 대입정보센터 가시면 특히나 요 목록이 뜰 거예요. 이 중에서 실제로 모든 입시 컨설팅 업체나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다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별 대입 특징 들어가시면 이 대학교의 이제 수시, 정시, 전형 안내하는 내용도 있고요. 어떠한 전형으로 어떠한 뭐 지표를 통해서 교과에 뭐 그다음에 비교과의 비율은 얼마이고 면접이 있고 없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또 전형 정보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고, 여기서 특히 제가 이제 신경 쓰시라고 하는 건 대학별 커트라인 찾는 겁니다. 실제로 다 오픈되어 있고 저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쪽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대학교 창을 띄우시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뜨면, 여기서는 지금 가천 바람개비, 가천대를 제가 클릭해서 들어온 다음 가천 바람개비에서 실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좀 글자가 안 보이시죠? 뭐 3등급, 2등급, 4등급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뒤에 예비번호라는 건 추가 합격한 번호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예비번호 20번까지 돌았으니 올해도 20번까지 돌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더 많이 돌 수도 있고 더 적게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지표로서 요 정도 도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위에 최종 등록자 70% 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은 몇 등급인지는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최초 합격자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영학부에 진짜 3.4등급이 최초 합격자 나올 거냐? 그건 아니죠. 합격한 친구들이 70%되니까 높은 아이들은 2등급 초중반 때부터도 아마 합격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합격한 친구는 아마 3.4가 70% 커트라고 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한 3.7, 3.8까지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70% 커트니까 나 3.8이니까 쓸래.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 어찌됐든 70% 커트에서 주로 서류의 합불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표로서는 요걸 그냥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하실 겁니다. 3.4니까 여기에 뭐 한 0.6도에서 4.0도 붙을 거야. 우훗. 물론 뭐 비교과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센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또 면접을 어마어마하게 잘 보고. 그런데 통상 평균치의 비교과 수준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등급은 실제로 요 선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높은 학교로 갈수록 커트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긴 하지만, 예를 들어 동국대 두드림 같은 경우에도 3등급 합격하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경우는 모든 걸 믿으면 안 된다. 좀 이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대학들이 공개한 거 많습니다. 교과 성적이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종합 전형의 이름은 뭐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가천대는 가천 바람개비인 것처럼. 그래서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대학 학과 내가 지원 가능한 선, 뭐 상향이라고 한다면 내 등급이 예를 들어 3.0인데 아니 3.7 정도 되는데 경영학부 가천대 쓸 수 있나? 네, 상향으로 잡으면 저도 이제 0.5 정도 뭐 낮은 학교들은 쓸 수 있다. 스펙을 잘 정리하고 했고 면접도 잘 본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약간 떨어지더라도 상향 지원을 해봐라. 학종은 그게 가능하죠. 비교과를 어느 정도 틀어 막을 수 있으니까 면접으로 또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선별하시라는 거고, 미리 선별한 대학 학과를 학교 상담이나 입시 컨설팅에서 적정성을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다 골라주세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될 확률도 높으니까, 추상적이니까 그냥 대학만 찾아보다 끝날 수도 있으니 미리 선별해 두셔라. 그 다음, 특히 학교에서 상담할 때 친구들이 종이를 가져옵니다. 종이를 나눠줘요, 선생님들이. 야, 여기다가 대학 전형, 요소, 그 다음에 커트라인 너가 인터넷 찾아서 한번 갖고 와봐.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는 6개 골라와라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학교 선생님은 주는데 앞뒷장으로 있어요. 6개, 6개, 12개 골라와라. 근데 저도 일반적으로는 12개 정도 골라 놓으라고 말은 합니다. 왜냐?
대학 학과를 막 찾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면접 날짜 보고 찾지는 않거든요. 우선 비슷한 선에서 가고 싶은 대학들을 고르는데 문제는 나중에 면접이 겹칠 수도 있어요. 면접이 한 6월, 7월 되면 거의 확정이 되긴 하는데 추후 변동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실제로 면접이 겹쳐서 대학끼리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은 최대한 많이 골라놓고 그 안에서 좀 취사 선택하는 걸로. 그래서 저도 최소한 10개 정도는 골라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대학 선별은 학생 교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거 보시고 하는 거. 근데 학종은 에이, 쿼터가 조금 내가 낮아도 무조건 못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자, 학생부종합지원서는 비교과 수준에 따라 달라지니까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거나 뭐 주변에 입시를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상담하거나 혹은 그 학과를 간 선배가 있다면 상담해 본다거나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